그동안 6년 동안의 군정개혁을 기초로 해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슬로 끼워내는 작업들을 그동안 쭉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제 그제 결성된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는 큰 성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역사 선거 이후에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 규제 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한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도자라는 표현 위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원형은 미국 민주당이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한 12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한 즉 불임 정당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등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미국 사회를 바꾸거나 주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주지사하고 지방 의원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 민주지도자회입니다. 일반 대중 조직이 아니라 최소한 주지사나 그다음 지방 의원들이 모임이다, 그런 뜻을 갖다가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기 의장으로 클린턴 아카운스 주지사가 1991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는 미국 민주당에는 9명의 작은 난장이 후보들과 아버지 부시와 이렇게 그 대선 구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아칸수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 후보가 바로 이 의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뒤에 12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합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 사회당도 인구 2만의 작은 도시 퀴일 시장 프랑스 올랑드 후보를 사회당 당수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17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풀뿌리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 정당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큰 규모의 풀뿌리 정권 교체를 해놨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모델로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기초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단은 묶여 있습니다. 물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훨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직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그 규제의 확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활동 이외에 많은 정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활동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또 총선 대선에도 후보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런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거 활동을 빼 그리고 후보자로 나서는 이 후보 전술 위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 활동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제 박은순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그 충남지사분 이런 분들 이제 광역의 자치단체장들은 고문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이제 강동구 삼선 의원이죠. 삼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서울 강동구청장 이해식 부청장,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강산구의 이영순 의장이 지금 기초의원 대표로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 강덕구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지금 현재 광역의원 대표로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직과 활동가들을 포함한 일반 회원 대표로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기초단체장 중에서 상당히 그 스타 자치단체장으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또 염태영 수원시장님, 또 박우석 혁신위원, 인천 남구청장 이런 분들이 다 참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95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우리 고장 출신의 김두관 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개혁연대, 자치분권 전국연대, 이 두 산을 넘어서 그야말로 그보다 더 큰 산인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을 개성하기로 했고 그 역사성 또한 개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활동했던 분들을 조직에서 고문이나 지도위원을 이렇게 잘 모셔서 그 개성성을 살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절망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일단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304명이나 되는 승객을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했다. 퇴선 명령만 내렸으면 5분 내에 전부 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근데 1시간 45분이 주어지는데도 퇴선 명령 하나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울부짖으면서 우리 국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국가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삼성과의 어떤 유착관계 때문에 그 병원 공개가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감만 알아주지 않았느냐. 실제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에서 심리적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도 1위고, 그리고 저출산율도 1위고, 빈부격차도 1위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고, 현재 희망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애조차도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40대가 한 600만 명 되는데 20대는 400만 명입니다. 벌써 2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상당히 암담하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지방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고, 이것을 한마디로 절망공화국이다. 이 절망공화국을 자치분권공화국으로 만들어내야만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여의도로 대표되고 있는 중앙정치가 한국 사회를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여의도 정치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야의 뚜렷한 대선 후보조차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대선은 기존의 여야당 간의 혹은 영혼당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중앙 집권 세력하고 자치분권 세력하고 한판 대해전이 벌어지는 그런 대선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지금 강복 70주년이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6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과 권력의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조차 지금 현재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권한을 갖다 분산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분산시키냐? 일본은 동경과 오사카라고 하는 두 개의 경제축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북경과 상해 그리고 홍콩 이 세 개의 경제축을 가지고 지금 슈퍼차이나 미국과 맞먹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경제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영남권 중에서도 이 동남권 부울경을 묶고, 그 다음에 이 호남은 전남북과 광주를 묶고 충청을 묶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을 묶고 수도권. 그렇게 되면 5+2가 됩니다. 광역경제권이 강원도와 제주도만 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이 안을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정부 때 이 제안을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개편할 수 있는 밑그림이 대충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경제권이 한 5개 정도 되고 특색 있게 되면서 그 위에다가 우리는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집이 미국의 주정부와 같이 내치는 거의 지방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완성된과 동시에 중앙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위한 아젠다만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게 뭐냐? 통일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거시경제, 또 하나는 국민 안전입니다. 이 큰 세 가지 영역만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정부에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면 일자리도 바로 지방에서 창출이 된다. 인구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지방으로 우리가 회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국가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2017년 대선에서 자치분권 세력 후보가 직접 나서서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뿌리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그렇게 해서 국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에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고요. 또 강원도에 우리 도지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기초단체장으로서도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그런 도시의 수장으로서 가령 그 성남시에 있는 이재명 시장 또 수원시 이현태 시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그 능력이 검증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군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그 뜻을 잘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한국 사회 변화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혁신안을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1년에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다음에 공천이 되게끔 그렇게 제도화시킵니다. 의원들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혁신 사례는 어떤 부분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확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작업들은 제도화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명강소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6년 동안에 군정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 세력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영남에서 기초단체장을 했다는 것은 희소가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다가 더 큰 과제가 부여된 것은 뭐냐면은 지역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해서 전국 정당을 만드는 어떤 그런 선봉대 역할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만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또 호남권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자기 인재들한테 육성하고 그래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상생과 신탕평의 정치를 갖다가 열어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달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치 혁신, 이 영호남을 넘지 못하고 지역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정치를 갖다가 허물어서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은 일단은 제기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를 영남에 한 번, 호남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선거법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실형을 받은 것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일반 사안 같으면 1년만 지나면은 이 형 자체는 아무런 그 제재의 요인이 안 됩니다. 근데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10년간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들어갔던 선거 비용 전액을 갖다가 환수 조치하는 아마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 형편에 봐도 너무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그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논지나 그 변론문이 이제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한 보름이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그 뜻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좀 알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